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중요한 프로젝트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손에 쥐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강력한 화학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스템을 역이용해서 당신의 집중력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폭발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도파민의 마스터가 되어 삶의 주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신경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평균 집중 시간이 불과 8초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시작해보죠. 이는 금붕어의 집중 시간인 9초보다도 짧은 수치예요. 우리의 뇌가 점점 더 산만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도파민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업무를 주되 첫 번째 그룹은 업무 전에 소셜미디어를 30분간 사용하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조용한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게 합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듯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두 번째 그룹의 집중력과 업무 완성도가 첫 번째 그룹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입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도파민 민감도의 차이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쾌락 호르몬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필요한 도파민이 부족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안나 렘키 교수는 이를 도파민 저울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맞추는 저울이 있는데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이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편에 더 많은 고통을 올려놓는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평상시보다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재조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의도적인 지루함의 활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 시간에도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유튜브를 보고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바로 도파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실제로 MIT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업무 중간에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을 취한 그룹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보다 이후 작업에서 40% 더 높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의 효과가 아니라 도파민 민감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10분간은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심지어 창밖도 보지 마세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으세요.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뇌가 자극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야말로 도파민 수용체를 재민감화시키는 핵심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미시적 순간들의 관리입니다. 하루 중에는 수많은 틈새 시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누군가와의 약속 전 잠깐의 여유 시간 등 말이죠.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들이 도파민 민감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중 이런 미시적 순간들을 스마트폰 없이 보낸 사람들의 경우 저녁에 측정한 집중력 지수가 평균 35% 더 높았다는 것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효과가 단 하루만으로도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은 단일 작업 집중법입니다.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완전한 착각이에요. 뇌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작업 간 전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지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도파민 또한 분산되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이 fMRI를 이용해 뇌 활동을 관찰한 결과 멀티태스킹을 할 때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집중력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으로 이 부분의 활동 감소는 곧 집중력 저하를 의미해요. 반면 한 가지 작업에만 집중할 때는 이 영역이 최적화된 상태로 작동했습니다. 단일 작업 집중을 위한 실용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을 때는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에만 몰입하세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의도적으로 단일화하는 훈련을 통해
뇌의 집중 회로를 강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작업 긍정 네트워크,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 사이의 전환 능력입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네트워크로 자기 성찰이나 미래 계획 등을 담당하죠. 반면 긍정 네트워크는 특정 작업에 집중할 때 활성화됩니다.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두 네트워크 간의 전환이 매우 빠르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즉시 집중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은 단일 작업 집중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도파민 예측 오류의 활용입니다. 도파민은 실제 보상을 받을 때보다 보상을 예측할 때 더 많이 분비되거든요. 이는 진화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원리를 역이용하면 지루한 작업도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독서를 할 때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각 장마다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예측해 보세요. 혹은 업무를 처리할 때 각 단계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는 지속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며 집중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점진적 난이도 조절법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플로우 이론에 따르면 최적의 집중 상태는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한다고 해요. 너무 쉬운 작업은 지루함을, 너무 어려운 작업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도파민 시스템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죠. 작업의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항상 약간의 도전감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독서 시간을 매주 5분씩 늘려가거나 업무 처리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지속적으로 성장의 기대감을 갖게 되고 도파민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여섯 번째 전략은 환경적 큐의 최적화입니다. 우리 뇌는 환경적 단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요. 스마트폰이 시야에 보이기만 해도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작업한 그룹이 책상 위에 두고 작업한 그룹보다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10%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작업 환경에서 도파민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세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알림이 오는 모든 기기들, 심지어 너무 자극적인 색상이나 장식품들도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순하고 정돈된 환경을 만들어 뇌가 오직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곱 번째는 보상 시스템의 재설계입니다. 기존의 즉석 보상 시스템을 지연 보상 시스템으로 바꿔보세요. 작업을 완료할 때마다 즉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간식을 먹는 대신 더 큰 단위의 작업을 완료했을 때 더 의미 있는 보상을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목표를 모두 달성했을 때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일주일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의 간격을 늘리면 도파민 시스템이 더 큰 만족감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여덟 번째 전략은 신체적 조건의 최적화입니다. 도파민 생성에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이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수면과 운동도 도파민 시스템의 건강한 작동에 필수적이죠. 특히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도파민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뇌의 도파민 분비량이 증가하고 이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돼요. 아홉 번째는 마음챙김 훈련의 활용입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훈련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훈련들은 전전두피질을 강화하고 충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죠. 하루 10분 정도의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뇌의 신경 가소성을 이용해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보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이 효과적이지는 않거든요. 도파민 시스템의 마스터가 되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뇌와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에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